많은 청춘들이 또 고민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네. 네. 그래요. 자존감, 분명히 시간이에요. 자신감과는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요? 예. 일단은 뭐 청춘들에게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존감을 또 찾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네, 사실은 자존감은 스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펙은 일순간에 쌓아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인생에 걸쳐서 이뤄내거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 어느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다른 분야, 아예 새로운 분야에 가도 잘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동시에 어려움에도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이제 대학생들은 조사로 했대요. 뭐 여행, 맛있는 음식 먹기, 뭐 칭찬 받는 거, 뭐 좋은 점수 받는 거. 이 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막 즐거운 일, 여행 이런 게 1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거나 좋은 점수를 받는 자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일을 많이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보다 실제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단한 한동훈 대표님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몇 점 정도로 좀 매길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애매한 점수는 80점 정도로 할까요? 한 79 정도? 예. 세 분은 어떻게 자존감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50점. 아 진짜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낮은데요? 어쩔 때는 막 100점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빵점이기도 해서 50점 이렇게 헷갈려요. 기복이 심하군요. 네. 저도 한 6, 70점 6, 정도? 70점. 예, 주리 씨는요? 주리 씨는? 저도 한 50점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낮나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높진 않네요, 다들. 네, 세 분 다 치료가 필요한 네,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자존감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자기를 존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존감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나니까 가치 있어. 이런 대답을 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뭐 나는 뭐 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회사를 다니니까 얼마를 가졌으니까 자기는 가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쟤는 자신감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좀 외부적인 원인에서 찾는다면 자존감이 사실은 낮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에도 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그렇죠. 자존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높아만도 안 좋고 낮기만 해도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높게 되면 자기의 우월의식이나 자만감을 가지게 돼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소위 말하는 있고, 싸가지 없어. 네, 싸가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자존감이 낮게 되면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수준의 자존감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수준의 자존감. 자존감이 낮으면 그 눈치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소비를 할 때 저희가 제 돈을 주고 사지만 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현상을 많이 보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눈치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이 보거든요. 네. 이렇게 자존감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타인의 코멘트나 타인의 이야기들. 근데 더 심각한 경우는 타인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반대로 자기가 지적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죠. 또한 나아가서 자기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깊게 알면 실망할 거야. 아이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본 모습을 나는 친구 안 해줄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단 자존감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조차도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노출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깊게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성취를 하거나 자기가 장점을 가져도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이고. 또 자기 강점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주요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네요. 예. 네. 반대로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어떤 그렇죠. 모습들을 보이나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오만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옛날에 드라마의 강마애처럼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인 인물이 될 때가 많죠. 똥덩어리. 네, 그래서 남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가 파편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아예 높으신 분들은.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 자체도 이렇게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자존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엔 정의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예. 높거나 낮은 것도 둘 다 자존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으면은 우월감에 남을 무시하고 낮으면은 남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한 그 건강한 자존감만이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자존감을 이제 자신 스스로 이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려서부터 함께한 가족들부터 시작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자존감은 사실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들이나 이런 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칭찬도 결과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가 뭐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를 숨기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칭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칭찬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흔히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누구나 하나하나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누구는 자존감이 높고 누구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정말 아까 그 노래 같이 부르고 싶네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참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말. 사실 그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초라할 때 칭찬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칭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잘하거나 성취했을 때 칭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패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단점이 보이거나 막 내가 뭐 아까 말했듯이 키가 작아지면 뭐 이래도 이래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보통 회피하거든요. 네. 자기 단점이 보이거나 실패할 때 감추거나. 그거를 직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오늘 농담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정의하는 성취를 이루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좋은 성취 말고 내가 정의하는 좋은 성취 있죠. 제가 뭐 히말라야를 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송에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자기가 정의하는 성취여서 이거를 할 때 정말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거는 뭔가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습관을 바꿨을 때 있죠. 뭐 먹고 싶은데 이걸 멈췄어. 이 순간에 멈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느낌이 엄청 드실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이런 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습관을 지켜나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랑스러워지거든요. 이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맨날 먹을 때 안 먹어야지 해놓고 먹어놓고 후회해서 스스로 욕한 적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식탐이 많아서 그래요. 아,
아플 건지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나는 못해, 난 안 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된 게 평생 그 일을 못하고 평생 안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깰 때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만한 역경을 견딜 수 있어. 반대로 나는 이만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자기 그릇의 크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 얘기했듯 자기의 그릇의 크기의 한계를 봤을 때 이 한계에 계속 도전하면서 넓혀가는 연습, 자기의 컴포트 존을 계속 넓혀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넓어지고 그릇도 커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말은 쉬운데 알면서도 항상 한계에 도전하지만 실패도 부닥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가 못나 보이는데 그때를 직면하고 이겨내야지 하지만 그 상황 되니까 절대 안 되고 네. 자꾸 숨더라고요. 그럴 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성공하려고도 실패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도전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체. 네, 도전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존감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패도 상관없고 성공도 상관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결과를 생각하지 네, 말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요. 네. 특히 우리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자존감이 아닐까 싶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 많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자존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주변에 가장 가까운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엄마의 말도 있을 것 같고 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엄마의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많은 어머니들이 진짜 고민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을 높이고 낮추기 전에 그 전에 가장 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과 나와의 탄탄한 신뢰 관계예요. 탄탄한 신뢰 관계라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이런 피드백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줄 사람이다. 이런 전제가 되게 중요해서. 무한 믿음이에요. 네, 무한 믿음.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이래도 엄마는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만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직장 관계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피드백 주거나 이럴 때도 예. 자존감 낮추는 말은 뭐 너무 뻔하죠. 넌 이러니까 안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넌 계속 이럴 거야. 뭐 이런 평생 안 얘기들 돼. 있죠. 평생 안 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존재를 아예 낮추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너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의 행위를 부정한 거지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흥분하면 다 그렇게 되긴 해요. 근데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다. 뭉뚱그리 칭찬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말이 아니다. 칭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자기가 칭찬하고 이런 거면은 좋고 감탄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감탄하는 좋은 감정들을 오히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진짜 멋지다, 좋구나 해서 그러면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보았을 때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부분을 먼저 짐작해서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맞구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충격적인 말이지만 부모의 자존감은 진짜 유전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부모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올려야겠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윤리를 진짜. 위해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존감을 진짜 많이 높여놔야 되고 미소 짓는 모습, 항상 긍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도 얼핏 들은 얘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좀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땐 안 돼, 만지면 안 돼, 콘센트는 만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쵸. 정신이 복잡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정말 부모의 희생도 많이 중요한 것 같고 인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에 가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찡해지는데 네. 분위기를 바꿔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애 얘기했었잖아요. 재밌었죠. 네, 근데 연애를 하다가도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연애를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는데 어떤 좀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네. 사실 자존감이 높아진 적도 있었고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낮은 자존감의 연애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사랑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 축은 희생함이 있고 한쪽 축은 집착함이 있는 거예요. 희생함이 이제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 줘야 되니까 희생하고 양보하려고만 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연애는 진짜로 온전한 양쪽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연애, 이런 게 진짜 연애고, 진짜 사랑은 지난주에 정의했듯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나의 가치가 점점 더 높여지는 것 같아. 또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남을 통해서, 연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온전한 연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연애가 많이 힘든가요? 어때요? 연애에 관련한 질문 많이 하시네. 자존감 떨어져 있는 이유가 혹시 연애 때문인지.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티는 나요. 땀나.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상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일 수가 있고 그냥 의뢰할 수 있는 소리인데 너 왜 이렇게 날 싫어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좀 당당해지는 방법을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맞아요. 상사의 관계에서는 진짜 눈치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의 대전제는 상사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상사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내보니까 저도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제 시각 또는 상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옳을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 봤을 때, 같은 멤버들 봤을 때 상사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게 옳을 수도 있네. 옳고 그르다 결론이 아니라 그 시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결정짓기 때문에 항상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그런 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당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각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상사에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럽잖아요. 좀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제가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강규리 씨가 PD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각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건데 상사나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시각을 가지는 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기반된 의견을 내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하고 멋지고 감동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이나 자기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얘기하면은 이제 서로 약간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전체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상사가 나에게 이걸 요구했는지, 어떤 시각에서 이걸 바랬는지를 좀 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을 좀 앞두고 있는 분들,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준생들은 정말 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 뭐 이유라든지.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자존감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단점을 직면할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자존감의 진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이 떨어진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때 결국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여서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실패하고 엄청나게 단점이 있어도 계속 도전해보세요. 도전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도전만으로도. 또 중년분들은 근데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존감도 높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정말 또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자존감이 내려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은 절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존감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의 자식이거나 자기의 창조물 이런 거는 외부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서 비롯돼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중년분들이나 어른분들이 강연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강연을 할 때 상대방이 뭔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걸 보고 이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선배님이 되시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포지션이 높이는 부분으로 같이 높이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후배들이나 뭐 좋은 영향을 세상에 줌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찾아보면 훨씬 더 그게 진짜 오래가는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자존감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올바르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서 오늘의 주제 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자존감은 결국에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소유나 뭐 돈이나 뭐 지위나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청춘 시절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소유나 뭐 지위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걸로만 채우려고 하거든요. 스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목적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서 정말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먼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춘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청춘 고민 상담소 계속해서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